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새로 개봉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살인자 난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 드라마예요. 자, 이거는 평범했던 주인공이 갑자기 극단적인 범죄 사건에 우연히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인생이 좀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극 중에 보면은 어떤 죄수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비중은 별로 없는데 시청자들에게 임팩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 죄수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아저씨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누구랑 엄청 닮았죠? 바로 이재명을 닮았습니다. 너무 똑같이 닮아가지고 저는 당연히 처음에는 인터넷 유머 게시물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닮았어요. 자, 극 중에서 해당 캐릭터는 하필이면 또 비리 혐의로 깜빵에 들어가 있다라는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극 중에서 손녀딸의 이름이 형지수라고 해요. 자, 그런데 형지수?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워딩이죠. 참고로 이재명은 자기 형님 집안하고도 원수처럼 지냈고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형수님에게 심한 욕설을 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발음을 하면은 많이 곤란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재명을 많이 닮은 드라마 속의 이 캐릭터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죄수 번호도 하필이면은 4421입니다. 4421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장동 관련 주요 비리 금액 중 하나가 공교롭게도 딱 4421억짜리 사건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얽혀 있던 그런 주요 관계자들이 약 10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 단군 일에 보기 드문 사건이었어요. 1000배의 수익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은 한 명당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약 10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억을 번다. 너무 달달하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872만 원을 투자했던 천화동인 3호는 101억 원을 벌어들였고 천화동인 7호는 1046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이 무려 12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큰 사람은 어떨까요?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얼마를 가져갔느냐?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무려 1208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1억 465만 원 투자해가지고 1208억 원을 가져갔어요. 자, 여러분들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죠. 대장동 부동산 개발,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런 사건들이 바로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자꾸 이 이미지가 희미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니까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재명을 닮은 배우의 4421, 4421억 원의 어떤 죄수번호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필이면 이 양반이 극 중에서 먹고 있던 음식도 초밥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초밥도 이재명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다들 아시죠?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예전에 대량의 초밥 수십 인분 주문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뭐 초밥을 사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 법인카드, 국민과 도민들의 세금으로 남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직접 사간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 갑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10인분을 넘어가는 초밥 수십 인분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소고기도 여러 번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게 샌드위치도 무려 10인분에서 30인분씩 엄청난 양을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리고 바닐파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양반이 뜬금없이 일제 샴푸는 왜 그렇게 또 좋아해가지고 샀다라고 하죠.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갑질을 해가면서 툭하면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런 것들을 사갔다라는 겁니다. 뭐 초밥에 샴푸에 소고기에 뭐 샌드위치 이런 것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비서라든지 그 주변에서 일을 도맡아 주던 공무원들조차도 음식을 매번 너무 많이 시키니까 이걸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이 양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이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럽니다. 그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진짜 막 신기해하죠. 아니, 어떻게 10인분을 아드님들이 이걸 드시나? 이러니까 자, 누구누구도 못 풀고 갔던 미스터리야. 아마 전임자들,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누구도 못 풀고 간 미스터리라고 나한테도 맨날 자기도 그랬다고 저거를 진짜로 다 드시는 거냐고. 그죠? 혼자서 뭐 먹성이 좋으면은 그래 1.5배나 2배를 먹을 수는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가 운동선수들. 근데 무슨 이재명 부부가 20인분, 30인분에 달하는 어떤 초밥에 소고기에
그 샌드위치 같은 거를 매번 먹는다라는 거는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언론과 인터넷에서도 의혹 제기가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은 옆집에 합숙소라도 있냐 이런 소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사적으로 뭔가 사람을 부리고 굴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댓글 부대라든지 아니면은 사적인 경호원들 뭐 반조폭 건달 같은 애들을 두고 부리면은 이럴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현대판 사병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리도 있는 게 실제로 이게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재인이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대규모 여론몰이를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본 적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현대판 사병을 이런 식으로 굴리면서 합숙소라도 운영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재명의 바로 옆집에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전세를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하죠? 경기도 도지사 집 바로 옆집에 도지사 바로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택공사 사장이 하필이면 누구였느냐? 민변 출신의 이재명의 최측근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이재명 지사님의 옆집인 거를 몰랐나요? 네? 아, 그래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무슨 그러니까 복도식에 옛날에 길게 이어진 그런 아파트도 아니고 한 라인에 두 집밖에 안 사는 그런 집인데 옆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옆집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기도 도지사 집이 옆집인데 내가 그거를 모른다? 이거는 이웃으로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는 어렵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옆집 합숙소 사건, 의혹 사건이 논란이 커지자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합숙소 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옆집에 산다는 것도 내가 처음 알았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저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다른 고위공직자들이 도지사의 집 주소도 모르고 그 바로 옆집에 단순한 직원 복지시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합숙소를 도지사 집 바로 옆에 둔다라는 거는 그 합숙소를 바로 옆에 둔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절대로 사회생활이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합숙소 의혹 사건 이런 것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엮여있는 각종 비리와 범죄 의혹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정치시사 유튜버잖아요. 벌써 이 생활을 제가 몇 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1년 365일 내내 이런 뉴스들을 아무래도 평범한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많이 다루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조차도 이재명의 이런 행적을 쫓아나가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범죄가 진짜 너무 많아요. 정리할 때마다 깜짝 놀란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사사건 전문 법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재명을 두고 걸어다니는 범죄백화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베테랑 검사 출신인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시절에 어떤 걸 했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이거 문제가 많다고 체포 동의해달라고. 국회 가가지고 A4 용지 18장 분량의 장문의 연설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180석 방탄국회로 툭하면은 번번이 이거를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의회 독재지 절대로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과일 1,000만원어치 법카 결제 의혹 이런 것도 정말로 이상하죠.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법인카드로 거의 매일 공무원들에게 사적인 과일 심부름을 시키면서 국민들과 도민들의 세금으로 과일을 처먹은 것도 당연히 잘못이지만 이게 그런데 과연 정말로 혼자서 먹어치울 수 있는 물량이 맞냐라는 거예요. 직원들의 복지를 핑계로 결국 바로 옆에 뭐가 있었다라고 합니까? 합숙소가 있었다라면서요. 결국 저런 식으로 법인카드로 과일만 불과 몇 달 동안 1,000만원어치씩 사먹는 저런 인간이 무슨 방송 나올 때는 여러분들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집에 반찬이 없다면서 자기 집에 반찬이 없다라면서 소금이랑 밥을 먹으니까 맛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지도 않지 않아요 여러분? 자, 결국 여러분들 넷플릭스 드라마 안에서 이재명을 닮은 몹시 닮은 해당 캐릭터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느냐, 하필이면은 또 누군가에게 경동맥을 찔려가지고 목숨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좀 누군가를 많이 닮아도 닮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또 이러니까 여성시대 같은 곳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들이 이거를 또 불편하다라고 발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지지를 하는 걸까요? 저 사람들은 남자들하고 그냥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라야 망하든가 말든가 지들 인생에도 손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생각도 없고 뭔가 반감이 생겨가지고 억지로 고집스럽게 지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귀 막으면서 안 들려 안 들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 사람들 말하는 것도 보면 진짜 이상하다니까. 아 진짜 크크크 나는 이해가 안 감. 이재명이 뭔 권력 남용을 해서 사람 착취를 했어. 사회적으로 본인 권력으로 행패를 부리기를 했어. 한 적이 없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임? 노무현 문재인 다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니까. 뭐 DC 사람들 그 자체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죠.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컨셉도 아니고 진짜 진심인 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거 실제로 이재명이 다 했잖아요. 지금 이재명은 관련된 사람들이 무려 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니까. 이런 사람들과 같은 한 표라는 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음식 배달도 시키고 속옷에 양말 정리도 시키고 이런 거를 사회적으로는 갑질이라고 해요. 공무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갑질하면 그게 착한 행동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거잖아.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가 넘는 과일을 사고 소고기 수십 인분에 그러니까 초밥 수십 인분에 한 번에 10인분에서 30인분에 달하는 샌드위치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못된 거 맞잖아요. 착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이거 설명해야 돼 이거를.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국힘당이 아무리 미워도 적어도 이런 레벨은 아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이 저런 짓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한민국이. 대장동 화천대유 부동산 개발 사건에 대해서는 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칩시다. 뭐 그냥 정치 뉴스라고 넘긴다라고 쳐요. 자,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대량의 음식 배달을 시키고 속옷 정리를 시키고 공무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이런 거는 당연히 굉장히 심각하고 잘못된 사건 아닙니까? 이러고도 그런데 묻지마 안 들려 나는 묻지마 지지를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로 민주주의 제도의 모순이고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참 정치 유튜버 생활을 몇 년이나 하고 있지만 가끔 보면은 진짜 안타깝고 현타가 옵니다. 자, 여러분들 적어도 정치권이 정말 저런 식으로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그게 사회적인 힘과 영향력으로 수많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이권 카르텔의 힘으로 덮고 지나가서는 정말로 안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 들키면은 가야 된다라는 거야. 한미동맹에 삼성 같은 반도체 수출 기업들의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어떤 안보 시스템의 형식은 지켜져야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우리 개개인들의 행복한 삶, 우리가 어떤 대단한 부귀영화를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파트 한 채에 괜찮은 국산차 한 대는 좀 여유 있게 굴리면서 적당한 여가 시간을 즐기고 이런 일상적인 중산층의 삶이라는 게 공짜로 항상 영원히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안보 시스템, 외교 동맹 시스템, 수출 기업들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최소한은 지켜져야 우리가 어떤 중산층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살잖아요. 그게 공짜가 아니거든 이게. 근데 국민이 어리석으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터전을 자기 스스로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런 애들이랑 기싸움을 하면서 최소 이런 사람들 60만 표, 100만 표 이상의 무지성 집단 몰표를 감당해가면서 이 나라가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조건 밝다라고 누가 감히 확신을 할 수 있나? 이 참 어렵다라는 거죠. 안타깝잖아요. 국제 무대에 나가면은 저런 양반들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맨몸으로 달려나가도 당연히 저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기가 버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맨몸으로 달려나가도 버거운 판에 발에 족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지금 국가와 사회 앞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해가면서 발목에 매달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한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고 참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한 습성이 있어. 잘 나가는 남들한테는 계급이 높고 돈이 많고 힘센 누군가에게는 늘상 소통과 겸손을 강요하면서 훈계를 둡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 국민들, 불특정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만 쓴소리를 하면은 듣기 싫어하면서 그 사람을, 그 유튜버를 비판을 해요. 저 사람은 선민의식이 너무 심하다. 저 사람은 극우다. 잘난 척을 한다. 아니죠. 오히려 똑같이 평범한 대한민국의 소시민이고 이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런 지적을 편한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고위공직자나 재벌이면은 오히려 이런 지적을 못하죠. 눈치가 보이잖아요. 같은 이웃에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충언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적을 하면은 선민의식이 심하다 하고, 뭐 도대체 그럼 바른 소리는 누가 합니까? 국민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뜬금 넷플릭스 드라마에 이재명을 닮은 조연 배우가 나왔다길래 이거를 주제로 제가 또 한번 또 이재명의 여러 가지 지난 행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국민들이 부디 각성을 하고 앞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바로 또 그런 거니까요.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